작년에 우리 만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거기에 라이프 분과가 있고요. 거기에 삼양식품 포함해서 K푸드, K뷰티, K패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더 활발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K푸드 관련해서 전 농림식품부 장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K푸드 정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는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총리님한테도 우리 전략산업으로 A, B, C, D, E까지만 이야기하셨는데 F 이야기해 주세요. 푸드 넣어주세요. 제가 그런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 부회장님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대통령님 말씀 주셔서 하려는 게 거점 재외 공간을 30곳 지정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아마 재외 공간들에 다 공문이 갔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 공간에서 지금 말하자면 위조 상품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들을 공조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통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주요 기업들이나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사실 재외 공간이 협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재외 공간 중심으로 원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준기 중앙회장님이 할랄 인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할랄 인증이 돈도 많이 들고 매우 복잡합니다. 절차가 나라마다 다 달라서요. 저희들이 이 할랄 인증을 그 나라하고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인정 절차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외교부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외교부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오늘 빠져요. 네. 외교부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0분이 오바됐는데 마지막으로 2열에서 지금 손을 드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K푸드 또 K뷰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K소비재 기업들의 AI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달파 대표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와 같은 AI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먼저 제 발언의 어떤 배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제 창업 이래 3년간 저희는 약 300여 개의 기업에 AI를 도입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생생하게 현재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기반에는 기업들이 먼저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진짜 현실은 아직 대부분의 기업이 챗GPT를 써봤다 정도에 불과하지 정말 그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었냐 아니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갔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업무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챗 GPT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한 AI 적응, AI 어댑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든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AI라는 것이 결국 기술이다 보니까 초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들은 당장 이번 달의 성과, 다음 달의 성과를 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AI를 도입하는 등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더 훨씬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그것들이 1년 뒤, 3년 뒤에 복리 효과로 다가오고 그것이 결국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모형이거나 선정의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형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선도 기업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수천 개의 선도 기업이 AI를 잘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백만 사업체가 훨씬 더 빠르게 AI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예컨대 AI 도입에 대한 사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지 건의드려 봅니다. 예컨대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시킨 기술들에게 그 AI 도입 성과에 따라서 세액공제나
또는 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식이 된다면 기업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미래 기술인 AI에 투자하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서 결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좀 마쳐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저 어디에 하겠습니다. 한 분 말씀하시겠다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죠.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쉽게 뵙기 힘든 분들이랑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음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투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 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첫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성장의 마중물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 저는 지방 청년의 입장으로서 수도권에선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 속 지방 인재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는 높은 가격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지방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 인재 창업 관련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에는 창업관이 많지 않기도 하고 창업 지원을 받을 센터가 매우 부족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안드릴 내용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인 청년들의 자본이 현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의 잠재 경제의 성장률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 청년들이 투자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보통 지수를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인 테마주나 급등주에 올라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지수 투자, 장기 투자 시 충분한 매력도를 미국 시장 대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 혹은 장기 투자 시 분리과세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어준다면 분명 청년들도 미국 시장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안드릴 것은 국가 전략 육성 산업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십시오. 국가 전략 육성 산업이 청년들이 투자하게 된다면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청년들의 묵돈 마련 그리고 청년들이 소비 이는 곧 국가 기초 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